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서 잠시 뒤 남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태풍이 남해상으로 진입했다 이런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 태풍 카눈의 현재 위치 어디 정도가 될까요? 현재 통영 남쪽으로 90km 해상까지 진출하고 있고요. 예.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에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5m의 강한 태풍으로 현재 북상 중에 있습니다. 네, 강한 태풍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26km 정도 시속으로 이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속도는 지금 어느 정도인 건가요? 실제로 우리 해상에서 있을 때는 26km 정도면 뭐 거의 평균치에 가까운데 이번 카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태풍 전체 주기를 봤을 때 굉장히 속도가 느는 아주 이례적인 태풍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규슈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올라오면서도 그때도 상당히 속도가 늦었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규슈 어제 서쪽을 지나오면서 속도가 좀 약간 지금 붙은 상태입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육상에 상륙하더라도 30km 이상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대개 평균 한 26, 27km 정도로 북상할 것으로 보는데 이 정도 속도는 이제 평균적으로 평년에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일단 상륙을 해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한 35에서 40km 정도 되거든요, 시속.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게 북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 북상하는 속도가 느린 이유를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태풍은 스스로가 움직이질 못하고 주변 기압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을 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태풍이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상층의 제트기류가 지나가면서 제트기류가 이 태풍을 끌고 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속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다만 이 태풍이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서쪽의 어떤 이 강한 제트기류 사이에서 그대로 묶여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이제 뭐 일부 학자들은 현재 7호 태풍 란의 후지와라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이렇게 좀 느리다면 이동하면서 세력이 뭐 더 커지고 발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해상에서는 이제 수온만 높다면은 이동을 하면서 발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육지에 올라오면은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증기라든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번 카눈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9시경에 9시 그 즈음에서 통영 쪽으로 일단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쭉 그대로 청주 쪽 대구 옆을 통해서 청주 쪽으로 해서 서울 동쪽으로 빠져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경로를 택할 때는 예전 같으면 이 세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약화돼야 되는데 현재 기상청 예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약화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북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태풍들이 육지에 상륙하더라도 그렇게 약해지지 않고 상당히 강한 상태로 북상하는 이런 형태가 최근에는 일반화되고 있죠. 일반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약해지지 않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대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난번에 중국에 상륙했던 5호 태풍 독수리 같은 경우는 상륙하고 1100km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징이라든가 그 인근의 허베이성 쪽으로 엄청난 폭우를 쏟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1100km를 이동할 정도로 그렇게 예전 같으면 그건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밑으로부터 기류가 아주 상당히 강한 이 수증기와 이 습기 이런 것들이 태풍의 기류를 따라서 그대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육지를 이동을 해나가더라도 세력이 이렇게 크게 약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뿐만 아니고 2021년 아이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남 루이지애나에 상륙을 해서 거의 1200km를 북상해서 뉴욕주에 엄청난 비상사태를 불러왔던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태풍들이 보면은 육지에 상륙해도 세력이 그렇게 약해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특히 또 비를 많이 내린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과거에 그 정도 육지에서 그 정도를 이동하게 되면 태풍이 소멸하는 게 일반적이었나요? 네, 그랬었습니다. 보통 태풍이 상륙해갖고 한 200km 이 정도 가면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다 봤었는데 최근에 소멸 안 합니다. 그대로 세력이 약해지긴 하더라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북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내륙에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또 이동 속도까지 느리면 그만큼 그 피해도 더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태풍의 피해라는 거는 일단 태풍이 얼마나 강하냐. 두 번째는 태풍이 영향을 준 시간이 얼마나 기냐. 세 번째는 태풍이 통과한 지역이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냐. 네. 이건데 네. 지금 카눈 같은 경우는 이 세 조건을 갖다가 다 갖추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강한 태풍에다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지역을 좀 통과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산이라든지 통영 쪽으로 상륙을 하게 되면 그 근처 창원이라든가 부산도 당장 영향을 받고요. 올라오면서 대구, 전주, 대전, 청주 해갖고 바로 수원, 수도권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 통과하는 시간대가 되게 한 13시간 정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오래 영향을 준 태풍들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잠시 그 태풍의 이동 경로를 예상을 해주셨지만 뭐 청주, 대전 지금 이 경로 자체가 우리나라 정중앙을 지금 관통하는 그런 태풍의 이동 경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로가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중앙으로 들어와 갖고 육지에서 그대로 계속 북상을 해서 북한까지 관통해서 올라간 태풍은 기상청이 관측한 195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선으로 올라가는 태풍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육상은 아니었고요. 해상 쪽으로 그러니까 2020년에 하이선이라고 그때 부산으로 해갖고 동해를 갖다 근접해서 직선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 그 상층 기압 배치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태풍이 다른 데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동쪽에서는 북태평양을 밀어주고 서쪽에서는 제트기류가 막고 있고 그러니까 이 태풍이 올라갈 수 있는 게 거의 중앙으로밖에 못 가는 것이죠. 예. 네. 그럼 앞으로 이제 태풍이 이런 경로로 계속해 좀 발전해서 이동할 확률도 높아지는 건가요?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태풍이라든가 모든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집중호우라든가 혹은 뭐 폭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비정상의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태풍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계속 기후 변화로 해서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또 이런 경로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번에 주변 기압계가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로 올라오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더욱 더 강한 태풍이 이런 경로를 가지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방금 지금 소식이 하나 좀 들어왔는데요. 이제 서울도 이제 태풍 특보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지역도 태풍 특보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태풍의 이상적인 이동 경로 우리가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 같으면 생기지 않는 기압 배치죠. 태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스로가 내가 일로 갈래 해갖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변 기압계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 남해를 상륙을 해서 북상하는 이런 그 경로, 그러니까 주변 기압계가 상층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건 뭐 우리나라 관측사상 처음일 정도니까 굉장히 정말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좀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도 태풍 특보가 내려졌고 경남 해안 상륙하고 내륙 관통해서 오늘 밤 11시쯤에 이제 서울 수도권의 강탈 전망이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럼 지역별로 지금 위험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일단은 뭐 통영 쪽에 9시 정도에 상륙을 한다면 이제 지금 시간서부터 오전 동안은 주로 경남과 전남 지역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고요. 그 외 전북과 경북 같은 경우는 한 10시 정도에서부터 오후 한 5시 정도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요. 네.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저 오후 들어서면서 야간까지 사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 타임입니다. 네. 피크 타임 서울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9시 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일 새벽 한 2시 사이 정도가 피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지인하고 통화를 하다 깜짝 놀랐던 게 이분이 이제 서울 사시는 분인데 이 서울에는 태풍이 강하게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생각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이번 태풍도 남쪽이나 뭐 좀 비 오고 바람 불고 동해나 뭐 비 오고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태풍은 지금 서울로 오는 겁니다. 네. 근데 서울에 왔을 때도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24m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태풍입니다. 그래도 지붕도 날아가고 뭐 예를 들어서 약한 집 같은 거 무너질 수 있는 정도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서울 분들이 보면은 지금까지 태풍이 가까이 온 적이 없다 보니까 태풍은 남의 나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도 인제는 오늘 밤에는 직격탄을 맞는 지역에 속하거든요. 가장 이 서울에 가깝게 지나갔던 게 최근에 2010년에 곤파스라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혹시 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강화로 해갖고 DMZ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던 태풍인데 그 태풍이 그때 강화도에 상륙할 때 중심 최대 풍속이 24m였습니다. 초속. 그 태풍이 그때 지나갈 때 서울 쪽에 엄청 피해가 컸습니다. 뭐 완전히 그 서울같이 고층 빌딩이 많은 곳은 태풍 바람에 비해서 이 빌딩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교회 첨탑 무너지고 저도 그때 저 방송에 가려고 새벽에 네. 올림픽도로를 탔다가 못 온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도로가 완전히 나무가 다 막아버려갖고 그래서 그때도 한 1,600억 원 정도 피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 지역이 오늘 밤에는 뭐 빌딩풍 뭐 이런 거라면 특히 평균 최대 풍속이 24m라면은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0m 이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밤에는 일체 움직이지 마시고 실내에 계시는 것이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에 계신 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 좀 안일한 생각을 접어두셔야 한다라고 또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서울이 이 정도의 태풍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서울로 이제 지나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어떤 종류의 피해가 좀 예상이 될까요? 사실 서울 쪽으로는 올라온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라고 뭐 지금 추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장 피해가 컸던 태풍이 루사입니다. 루사 같은 경우는 저 동해안 쪽, 강릉 쪽 상공에서 정체를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비를 많이 내렸죠. 그래서 피해가 컸는데 그때 5조 한 2천억 원 정도 됐었고 두 번째로 바람이 가장 강했던 태풍이 매미입니다. 매미 같은 경우는 한 4조 3천억 정도 자산 피해가 있었는데 뭐 일단 인명 피해는 뭐 루사나 매미 때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때보다도 많이 대비가 돼 있고 많이 이런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계속 재난 방송을 틀어주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는 인명 피해는 좀 줄어들 거로 보는데 재산 피해는 아마 역대 최고가 이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수도권에 이제 밤 사이에 가장 고비일 거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취약 시간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혹시 대비를 해야 된다면 각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집 주변에 이런 어떤 날아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좀 결속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 그리고 이제 집 주변에 만일 가능하다면은 배수구라든가 하수 같은 것도 좀 처리를 해주고 그것이 내 집이 이제 침수당하는 걸 막는 지름길이거든요. 그 이외에는 가장 좋은 건 이 태풍에서도 저희들이 공부를 할 때 배우는 게 뭐냐면 최선의 방책이 뭐냐면 대피입니다.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태풍이 위험에 들어오는 오늘 야간 퇴근 시간서부터 서울권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비도 이제 강하게 내릴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시간대부터는 퇴근하시고 바로 집에 들어가셔갖고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지역에도 태풍 특보가 발효됐다라는 소식을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립니다. 아마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가 경험했던 태풍, 강력했던 태풍이 작년에 흰남노였을 텐데 그 태풍 흰남노와 비교한다면 지금 카눈의 영향력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흰남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제 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0m였습니다. 지금 카눈 같은 경우는 이제 32m죠. 그러니까 카눈에 비해서 흰남노가 좀 더 강했고요. 또 흰남노 같은 경우는 강풍 반경이 한 400km가 넘었거든요. 지금은 330km. 그러니까 실제로 흰남노가 강했던 건 맞습니다. 맞는데 흰남노가 당시에 이제 포항 쪽으로 엄청난 비를 쏟아부으면서 아주 피해가 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재산 피해로 한 1조 7천억 원 재산 피해가 났던 그런 태풍인데 흰남노 같은 경우 그래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시간도 짧았고 지역도 아주 제한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쪽이었죠. 부산, 울산, 포항 이쪽이 이제 위주였던 데 반해서 이번 카눈 경우 같은 경우는 흰남노보다는 뭐 지금 일단 상륙할 때 세력은 다소 약하더라도
일단 그 영향을 주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아주 한반도의 가장 그 대도시들 갖다 강타하는 이런 태풍이기 때문에 피해는 뭐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언제쯤 이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일단 뭐 내일 아침 9시 현재 기상청 예보로는 평양 인근까지 북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일 밤에는 이제 시리즈 인근까지 가는 걸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일 오후 정도는 거의 안주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서울은 현재 예상으로는 한 14시 정도까지 비가 오고 네. 그 후에는 이제 비는 그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오후 중반이면 일단 뭐 수도권도 다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수도권 또 서울 지역은 이런 태풍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대비를 많이 해주셔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카눈과 관련해서 반기성 K워드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